따라서 오히려 피해자가 변호사이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송혜미 변호사. 그러나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재능의 11조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되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크리스천 법조인 송혜미 변호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저는 정화 씨 방송국에서 만날 때마다 또 TV 볼 때마다 대단하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이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육아하면서 사실 이 방송 뒤에서 우리가 만나 얘기하면 늘 아이들 걱정하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마음이 찡할 때가 있으면서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주변의 선배나 동료 워킹맘들을 보면서 저 또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이러한 롤모델이 되어주실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미인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미인 변호사님 아니신가요? 앉으세요. 이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목소리로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에 현율에서 일하고 있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송혜미 변호사님. 네. 이야. 사실 변호사들마다 각자의 이렇게 전문 분야라고 하죠. 그런 게 있죠. 있잖아요. 네. 우리 송 변호사님은 주로 어떤 사건들을 좀 맡으시나요? 네, 저는 이제 사내 변호사로 있다가 개업을 했는데, 그래서 손해배상 쪽으로 저는 전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업을 했었는데, 막상 개업을 해서 수임을 받았더니 주로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베이스가 애정 문제를 애정 문제? 네, 하고 되게 있는 것들이 의외네요.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 사무소 사람들도 너의 케이스는 정말 재밌는 게 많다. 네. 거의 이제 애정 문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애정 문제도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하죠. 네. 네. 뭐 성범죄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변호사로서 이제 재판에 대한 변론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지나고 나면 참 이 사건은 나에게 기억에 남고 또 보람도 참 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던 일들이 잘 해결됐을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정 문제로서 서로 이제 금전이 좀 오고 갔던 분이 계셨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상대방께서 사기를 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네, 내막을 봤더니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대부분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이제 여자분에게 남자가 이렇게 뭐 선물이라든지 뭘 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나는 사기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꽃뱀이다, 사기다 이렇게 꽃뱀이다. 돼서 그렇진 않았던 케이스여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또 사건도 좀 수임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최사랑님이라고 허경영님과 이제 애정 문제가 있었던 보도가 됐던 거죠. 이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변론해 주셨군요. 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감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님은 그러면 학부에서부터 이렇게 쭉 법을 준비하셨던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법으로 넘어오시게 된 건지 어떻게 법조계로 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저는 학부에서는 신학을 전공을 했고요. 신학을 하셨어요? 네,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은 이중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신학 되게 의외네요. 변호사님이 신학을 전공하셨다는 게 어떻게 신학과를 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고3 때 이제 대입을 실패를 하고 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신학과를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신학과를 이제 처음 생각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망설임 없이 또 그때 그럼 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인데 네 그때 당시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해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얘기 안 하시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연세대학교 네, 네, 맞습니다. 입학하시고 네. 졸업을 네. 하신 재원이신데 네. 그러면은 신학을 뭐 한다고 했을 때는 어릴 적부터 네. 본인에게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신학을 저는 하신 거죠?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교회를 가시니까 저도 같이 가고 예수님, 하나님 당연히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었습니다. 당연히 따라다니는 네. 신앙. 요거 조금 애매하다. 네, 사실은 정말 모태신앙들의 네. 대부분의 특징이 네. 원래 가야 되는 네. 거, 원래 해야 되는 예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쭉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한테는 언제가 그런 순간이었나요? 저는 이제 재수할 때가 그런 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반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고 혼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네 재수를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이런 시간이 있는 걸까?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실패 없이 잘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어머니랑 함께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신다. 내가 너랑 같이 있다. 그리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조급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으로 1년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변론해 주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변호사님한테 지금 변론 듣고 있구나. 아니 재수하셔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원래 목표가 네.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했다는 네. 얘기인데 목표가 네. 뭘 공부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쭉 법조인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법조인. 예. 원래부터. 네, 그래서 법학과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버지께서 신학과를 권유하셨던 것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당연히 법학과에 진학을 해야지라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렇게 권유해 주셨는지는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권유를 해주셨고 저도 법학과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한번 가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선택이 된 거잖아요. 네. 신학과를 네. 들어가셨는데 막상 공부를 하면서 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또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네. 받은 은혜나 유익함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성경적인 부분이나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동안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설교하는데 목사님 네. 잠깐 질문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되죠. 네. 무조건 그냥 다 주시는 대로 은혜로 다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교회 안에서 언제나 그렇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도 믿으면서 당연히 궁금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나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성경적으로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학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지금도 네. 기억에 남는 네.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이런 네. 거 다 있잖아요. 누구한테인지. 혹시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없을까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1학년 딱 입학했을 때인데요. 네. 수업 시간에 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운다고 듣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네. 정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딱 첫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성부 하나님이 제일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 들고, 성령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더니 여러분 다 이단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위만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니 이단이라고 하나 성부 삼위일체인데 왜 한 위만 믿냐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니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자기한테 가까이 느껴지는 모습이 다른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 물론 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다른 친구들도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궁금함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그때 딱 느낌으로 와닿았죠. 예. 그게 재밌게 딱 그런 포인트를 잘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뭔가 내가 학교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신학과에 가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알게서 행복했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왠지 평탄하게 쭉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이 근데 학교 다니실 때 또 어려움이 한번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뭔가 부부싸움이 좀 잦으신 것 같다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문제인가 보다. 이제 저도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으로 실패를 하셔서 큰 빚을 지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곧 정말 순식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앞으로도 빚을 지시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럽고 저도 4학년이었고 제 동생도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쩌면 되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우게 다가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도 엄청 큰 빚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많이 며칠은 힘들어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어머니께서 쭉 새벽 기도는 다니셨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는 안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설교를 매일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매일 이제 거의 울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 가정 예배가 정말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그런데다가 신앙이 있는 엄마였으니까 또 얼마나 그게 강하게 그거를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 정말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기는 하고 당혹스러웠겠지만 엄마가 인도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과 그 엄마에 대한 또 동생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을 좀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감사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진 않으셨어요? 제가 4학년 때니까 이제 뭔가를 해봐야겠다,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참 할 때여서 갑자기 그런 계획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선택이 좀 더 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모습도 보고 가족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동생도 엄마도 이겨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족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을 주신 거구나.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곁에 계셔 줄 거야. 이런 믿음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라 네. 뭐 좀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아버님은 사업에 너무 어려워서 네. 이제 어찌된 것 잘 모르지만 사업이 네.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네. 아버님이 이제 집을 떠나셨는데 네. 연락은 혹시 아버님이 그 뒤에 되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찾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도 엄마도 많이 찾고 하셨는데,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께도 엄마가 찾아가시고, 저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친할머니께서도. 네. 네.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네, 연락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뭐 어떤 네.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네, 건데 그렇죠.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상황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충분히 누구라도 네. 그 아빠에 대한 섭섭함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네. 대한 또 의아함 네. 뭐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네.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좀 있을 텐데 네. 우리 변호사님은 딸로서 네. 또 큰딸인데 네. 아버지에 대한 단상 네. 지금 어떠실까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 네. 이게 되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좀 아픔이 있는 걸까 제가 20대 때는 그래도 아픔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그때는 대한 원망? 제가 이제 일을 해보고 그런 무게감을 느껴보면서 네, 아 어쩌면 어쩔 수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아버지가 더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가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기는 하지만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나도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이해해가는 마음이 네. 더 커져가는 그런 네.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시절에 한창 신학을 졸업하고 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네. 어려운 시련을 만나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법조계로 뛰어들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계속 법조인이 돼야지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꿈을 했었거든요. 꾸셨으니까. 예. 네. 근데 딱 집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직장을,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정책비서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어머니께 뭐 제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법고시라든지 준비를 할 수 있을까를 넌지시 물어봤는데 네.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머니시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뭔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당장의 그런 삶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국회에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정책비서라는 게 이제 법을 만드는 일을 그렇죠. 가까이서 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역시 법조인의 꿈을 버릴 수가 없는 마음이 네. 드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는구나. 그러게요. 법으로 가면.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로스쿨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로스쿨 이제 1기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네,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럼 로스쿨 1기 지원하신 거예요? 아, 제가 1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을 사실 했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니까. 네. 그래서 로스쿨 1기를 떨어지고 나서 되게 좀 많이 좌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자교를 썼었는데, 와, 이렇게 자교에서도 나를 거부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네. 어디도 안 받아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 번은 더 해보자. 한 번은 더 지원을 해보자. 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2기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예. 저희가 동아리에서 전통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뭐 동아리 회장을 뽑을 때나 이럴 때 제비뽑기로 하자. 네. 성경대로 하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의미로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할지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한 학교는 제가 지금 졸업한 경희대가 나오고 한 학교는 서강대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서강대는 제가 1기 때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쓰기가 싫었어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저를 시험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면접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네. 네. 대기 번호도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합격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네.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남편이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자라고 또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가자.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좀 어이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새벽 기도 다니는 동안에 기도가 처음엔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바뀌더니 그 뒤에는 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합격도 안 했고, 그러게요. 네, 입학도 안 했는데, 아니 뭐 대기번호도 뭔데.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전혀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이제 기다리게 되었죠. 네.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가. 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반은 이루어졌나 보다. 합격을 네, 했으니까. 합격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1학기 때 가정형편으로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100% 기도응답이 됐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와. 1학기 때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네. 일단 한 번씩은 떨어져야 돼. 그러네요. 그리고 네. 중요한 순간에 네. 누가 옆에서 가이드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끌어주는. 엄마가 네. 새벽 네. 기도 가자고 네.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빠가 또 그때 얘기했거나 이번엔 남편이 네. 여보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네. 또 그 다음 문이 열려. 네. 그런 이제 패턴이 잠깐만요. 전생한테 좀 있는 적을게요. 이제 그렇게 그럼 로스쿨에 2기에 이제 지원을 네. 하신 건데 그럼 조금 전에 남편 얘기하셨으니까 결혼을 네. 하셨던 네. 거고 그러면 이제 출산도 하고 네. 육아도 네. 병행을 맞아요. 하면서 네. 그 어마무시한 경쟁의 로스쿨을 뚫고 네.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말이 그렇지. 네. 이거 들어가는 것도 그런 엄청난 경쟁이지만 그냥 공부에 매달려도 될까 말까인데 네. 출산을 하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네. 공부를 한다. 네. 그 즈음에 지금 그런 상황이셨던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임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임신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로스쿨에 입학한 다음에? 네, 2학년 때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도 또 굉장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처음에 너는 왜 온 거야? 뭐 이런. 근데 감사하긴 하지만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이겨내고 잘 기쁜 마음이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휴학을 다시 하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1년 정도 자라고 나서 다시 복학을 했죠. 네. 그런데 제가 시기도 잘못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건 같은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저희가 변호사 시험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전쟁처럼 스케줄이 네. 계속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겁도 없이 3학년으로 바로 복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까먹었던 거를 다 일으키는 시간도 없는데, 1년 동안. 예, 바로 무턱대고 딱 3학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없고, 아이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도 제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네. 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그렇게 채근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적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초조하고, 네. 그런 시간이 계속 가다가 제가 이제 졸업시험을 떨어지게 됐죠. 네.
네. 한 번은 떨어져야 돼. 네, 그렇죠. 한 번은 떨어져야 돼, 패턴이. 바로 합격하지 사실 않고. 지금 뭐 아이를 네. 낳고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아이만 키우는 것도 그렇지. 보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뭐 공부를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네. 졸업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의상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좌절을 주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떨어지셨군요, 졸업시험을.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졸업시험 발표가 있는 날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네. 꿈을 꾸셨는데 사람들은 일렬로 쫙 세워놓더니 저 앞에서 딱 와서 탈락!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서 잠에서 깨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차마 말씀을 못 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나중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의지했구나. 또 제가 이런 실수를 또 저질렀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더니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조급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여전히 육아는 해야 되고 공부 양은 여전히 많은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기쁘게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면서 네, 제가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1년을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됐나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개업할 수 있었던 자격증을 취득할 수 1년 있었고, 뒤에? 네,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탈락하는 거 없이, 한 번은 떨어져야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완벽하게. 포인트였어요. 새벽 기도. 제가 좀 적을게요. 네.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예. 네. 아니 사실 모든 분들이 뭐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네. 다 기쁘겠지만 그쵸. 우리 네. 변호사님은 특별히 육아를 네. 병행하셨고 또 엄마의 네. 기도, 또 네. 남편의 그런 네. 뭐 외조,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네. 있어서 얻은 결과기 때문에 네. 다른 분보다 네. 기쁨이 몇 배 더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네. 그때의 소감. 그때 어떠셨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지. 제가 그 전에 뭐 떨어지고 다시 합격하고 이런 걸 반복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딱 제 번호를 보자마자 뭔가 뭉클해지면서 네. 예, 이게 저 혼자 합격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노력해주고 희생해줘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뭔가 저 혼자 얻어낸 것보다 더 감격이 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아기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합격하고 나서 엄마. 엄마 변호사 됐다. 우리 엄마 변호사다. 엄마 변호사야. 사실 너 때문에 엄마가 좀 힘들었다. 알랑가 몰라. 남편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했죠. 남편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네. 아이도 함께 봐주고, 그렇죠. 제가 짜증을 정말 많이 냈었는데, 네, 그것도 다 받아주고, 함께 정말 겪어서, 정말 함께 자격증을 딴 거라고 해도, 네. 남편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네, 고생했다고. 남편이, 야, 너무 착하신 분이다. 네. 그러게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아니 정말 그러한 우여곡절 네. 끝에 변호사가 되셔서 지금 이제 사건을 네. 맡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의미 있었던 사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억울하신 분이나 힘드신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해서 제가 공익 변호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신학과 출신이신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공익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진로를 잡기는 제가 이제 개업한 변호사로 진로를 잡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개업을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의 뭔가 서원을 하자, 기준을 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당연히 이제 금전의 11조는 하는 거고, 네, 그 외에도 사건의 11조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일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건의 11조나 시간의 11조. 네. 이게 뭐 얼핏 이제 그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사건의 11조다. 이건 네. 뭘 말하는 걸까? 네. 사건의 11조는 이제 제가 10건을 수임을 하게 되면 네. 한 건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제가 결심을 한 거라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 가정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소송에 휘말리셨는데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그런 분들을 무료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사실 쭉 사내 변호사로 있었거든요. 변호사 합격하고 나서는 사내 변호사로 있고 개업을 했는데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제가 망한다고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먼저 서원을 한 거죠. 예. 아니, 그 사건의 11조는 또 그렇게 드리시지만 또 시간의 11조는 어떤 방식으로 좀 드리고 계신가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4시간은 너무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2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늦잠도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저 나름은 되게 큰 결심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그랬는데 이제 개업을 하면서는, 그러면 저한테 중요한 시간이었던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걸 1시간을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1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1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결심을 했죠. 그러게요. 네.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시간이 또 나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얼마나 기쁜 시간일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간이 또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해서 정당한 일이지만 또 미안한 마음도 한쪽에 너무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죄책감도 들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병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일단 남편의 도움이 가장 크고요. 네. 그렇지. 네, 가장 남편의 도움이 크고 이제 아이랑은 저녁 시간에 아이가 자기 전까지는 좀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와서 아이가 자기 전까지는 좀 질적으로 좋게라도 놀아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남편이 이제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행복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아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저는 자기 전에 그냥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냈는지 물어보면서 기도를 해주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저희 가정이 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나는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엄마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나랑 있어주면 안 돼? 이럴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나요? 안아주면서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고 엄마가 진짜 미안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속상하죠.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8살이에요. 이름은? 마테오입니다. 마테오. 네, 마테오. 이름 참 이쁘다. 이쁘네요. 저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아이와 남편에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영상편지로 남편하고 아이에게 이제 고마움의 이 편지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영상편지로. 너무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마음에는 있지만
솔직히 표현하기 좀 어려운 네. 말들 있잖아요. 네.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없다고 생각하시고 카메라 보시고 남편에게 또 네. 아이에게 보내는 네. 편지. 네. 네, 자기 너무 고맙고 항상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해서 서운해할 때도 많은데 항상 마음 깊이 너무 고맙고 같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줘서 너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태호 항상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엄마가 그래도 태호 너무 사랑하고 항상 보고 싶고 우리 태호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태호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태호 너무 사랑해. 야, 테레비 보면서 엄마다. 우리 엄마 막 이렇게. 아니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네. 이게 아빠 없이 네. 엄마가 네.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네. 이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또 그런데다가 어머니 혼자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일도 하셨어야 네. 됐을 거고 육아도 같이 병행을 네. 하셨어야 됐을 텐데 네. 지금 그런 입장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남편은 계시지만 네. 그때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떠셨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들이. 네, 엄마가 너무 희생을 많이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왜 딸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됐으면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말이 물뚝뚝하게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더 그래도 잘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조금 요즘 들어서 나이를 더 드시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딸이라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요즘도 잘 표현을 이렇게 좀 잘 못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전보다는 좀 많이 표현하는 편이세요?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네, 조금 더 엄마한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빠가 그랬다는 거에 엄마가 더 상처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저도 그런 엄마 모습에 괜히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냥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가족이니까. 네. 알면서도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네. 그런 심리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꿈이 변호사이긴 했지만 네. 중간에 또 신학을 하시기도 네. 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나를 변호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네. 그 뜻, 그 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나는 이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네. 기뻐하시는 이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네. 소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은 뭔가 거만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아까 사건이 애정 문제가 많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감정이 격해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오히려 소송에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나 보다. 제가 더 남 같지 않게 제 일처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 그런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이 얘기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네. 저런 분이 우리 사회에 한 모퉁이에 계시는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응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네. 계획들 저희가 네.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네.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를 의지해서 제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매일매일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응원해 드릴 거고요. 정말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맞아요. 또 정말 소외당하고 누군가의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도와주라고 만든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지켜주는 그런 정말 필요한 변호사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변호사님 이름 앞에는 미녀 대표 변호사 이렇게 대표 미녀 변호사 저희가 기억하고 또 걸어가시는 길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시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분은 뭐 하세요? 남편분이요? 저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저 CC예요. 네, 그러시구나. 연대신학과 나왔어요. 9학번이에요. 두 분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맞으시니까 이게 네. 또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어쩐지 뭐 아까 남편 얘기 좀 물어볼까 그러다가 딱 느낌이 그래서 들어주셨네요. 느낌이 그래서 일부러 싹